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란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고 손쉬운 일이라도 힘들어 이용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주거복지 중 공공주택의 경우 이 속담이 와닿습니다. 공공주택에 대해 잘 모르거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잘만 활용하면 삶에 도움이 될 공공주택임에도 공공주택이란 선입견 때문에 기피하거나 외면하여 기회를 놓치는 게 안타까운데요. 뻔한 주머니 사정, 청약을 하기에는 당첨 불가한 가점이라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내 집 마련하는 겁니다. 바로 공공주택으로 말이죠. 공공주택의 장점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는 거죠. 공공주택을 알면 내 집 마련이란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 내 집 마련이란 목표를 세우게 되며, 내 집 마련이란 목표를 세우게 되면 실제 실행을 할 수 있죠. 선입견도 있는데요. 막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닌가? 뭐 이런 거죠. 공공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당연히 배려합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사회적 취약계층 외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일반 가정까지도 고려한 정책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어요. 반가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7년 6.7%에서 2021년 8%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이 8%인데요. 2025년까지 재고율 10% 달성이 목표입니다. 고령층, 저소득층 물론 일반인도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네요. 서울시는 공공주택 선입견 타파를 선언했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일반 분양가구와 공공주택 가구가 구분되지 않도록 동호수 공개 추첨자가 전면 실시됩니다. 소형 위주였던 공공주택 평형도 전용 84제곱미터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면적으로 확대되고요. 계획을 세웁시다. 생애 주거 계획이라고도 하죠. 정부는 생애 주거 계획에 맞는 지원 대책안도 발표했습니다. 생애 주거 계획을 짤 때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사용 설명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 취약계층 각 계층에 맞는 그런 복지 사용 설명서를 자세하게 설명해 냈으니까 이런 거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청년층 여기를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나오죠.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행복주택이나 공공지원주택, 대학생이라면 행복주택, 매입전세주택, 대학생 기숙사, 또 취업준비생이라면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실행해야 합니다. 로마 속담에 생각 잘하는 것은 현명하고 계획을 잘하는 것은 더 현명하고 실행을 잘하는 것은 가장 현명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첫째, 청약저축에 가입하세요. 청약을 하려면 일단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공공주택의 경우 납입한 횟수, 납입한 금액이 많아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1회 2만원서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입금 가능한데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10만원 입금하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통장은 주민등록 등본상 소재지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저축 총액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개월, 2년간 50만원씩 입금을 했다. 그러면 저축 총액이 1200만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24개월간 10만원씩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저축 총액은 24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저축 총액이 얼마를 인정해 주느냐,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1200만원이 아닌 240만원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이라면 세대에 분리를 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주소 이전을 하세요.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건데요.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부모님이 집을 보유하고 있고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같이 살고 있다면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하는 게 유리해요. 셋째, 가입하세요. 서울이 거주지면 서울주거포탈,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거상담 가입하시고요. 서울이 아니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포털, 경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거복지포탈 회원 가입을 하세요.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주거복지센터에서 맞춤형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이트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 캘린더 주로 보시면 청약 관련된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인터넷 청약 가상 체험하기라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 청약 관련된 그런 준비물이라든가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연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는 경기주거복지포털 사이트인데요. 이게 딱 맞는 주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기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거를 위한 저렴한 집이 필요해요. 주택을 사거나 임대를 없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살아요? 주거지역.
가족이 있나요? 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나이, 본인의 상황, 뭐 청년인지 신혼부부인지 고령자인지 내 조건으로 혜택을 찾아서 자기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이홈 포탈이라는 사이트고요. 공공주택 찾기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임대주택이냐 공공분양이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임대주택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임대 종류 전체, 주택 유형 전체, 전용 면적 전체, 원리임대료 전체, 진행상태 전체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검색하기를 누르면 현재 모집 중인 현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공공분양, 난 임대가 아니라 공공분양을 찾겠다. 그러면 공공분양으로 역시 선택을 하시고요. 전체 다 일단 선택을 하세요. 하시고 검색하기를 누르면 현재 아파트 분양, 임대가 아닌 분양에 관한 그 공공주택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가정을 관리하세요. 나이,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또 자녀 수, 자녀의 나이, 거주 기간, 장애 여부, 노인 부양 여부 등에 따라 경쟁자보다 가점이 높아질 수도 가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공공주택 유형별로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달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했는데요. 2022년부터 정부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건데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모두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은요. 임대주택 유형별로 조금씩 틀렸던 복잡한 소득, 자산 기준을 일일이 파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거주 중에 소득이 점차 증가해서 퇴거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는데요. 이런 게 사라집니다. 소득 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남양주 별내의 576호, 과천 지식정보센터의 605호가 첫 적용이 돼서 공급 예정인데요. 2월 15일서부터 2월 18일입니다. 통합 공공임대 자격 요건을 한번 요약해봤는데요. 먼저 우선 공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급 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합니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요. 자산 요건은 5분의 3분이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2억 8,800만 원. 선정 방법은 배점으로 하고요. 동점일 경우 추첨합니다. 우선 공급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요. 우선 공급에서 만약에 탈락을 했다. 일반 공급으로 자동적으로 신청하게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공급입니다. 공급 물량은 전체 물량의 40%고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까지고요. 자산 요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선정 방법은 추첨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 요건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3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일단 150%가 원칙입니다. 지금 봤을 때 한 590만 원, 730만 원인데요. 1인 가구에는 20% 상향된 170%를 적용하고요.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 상향된 16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3인, 4인인데 맞벌이일 경우에는 180%가 적용됩니다.